냈어? 진짜? 근데 그 30분 때 찍었어? 잘했어, 나영아. 잘했어. 좋아하는구나. 자, 집중. 저는 수특을 보면서 갈 거라 원하시면은 수특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본인 문제지를 그대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제가 중간에 이제 보면서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한마디씩 좀 던졌는데 혹시나 쌤 저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시는 거 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 나한테 언지를 좀 줘. 그 친구한테는 따로 불러서 할 테니까. 그리고 아까 자리에 없어서 내가 한마디씩 못 건넸던 친구들 혹시 피드백 받고 싶다면 이따 끝나고 잠깐만 남아주세요. 한마디씩 덧붙일게요. 얘들아, 우리가 오늘 지금 경험한 집중,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장 분위기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다 잘 마무리를 하고 진행되는 고3 파이널의 분위기와 같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선배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 올 때마다 성적표를 받고 가는 거거든. 계속 올 때마다 풀세 풀어, 점수 나와. 그럼 이 점수가 당연히 기복이 있겠죠. 기복이 있으면서 언제는 나한테 욕을 먹고 가고, 언제는 갑자기 너무 천사 같은 미소로 잘했다라는 답을 받고 이렇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과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 힘들긴 했지만 이제 이런 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좀 사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특 수업에서는 굉장히 지문을 깊이 있게 분석했어. 100%? 200%까지 거의 풀어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내가 70% 정도만 풀고 끝낼 거예요. 자, 이게 파이널 강의, 실전 강의의 버전이고 70%는 너희가 여기를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틀렸어 라는 그 핵심적인 부분만 잡아줄 거라 본인들은 오늘 수업을 들었을 때도 그 수업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집 가서 들었던 지문을 다시 분석해야 100%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여기서 70%, 나머지 30%는 자네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1등급 쉽게 그래도 잘 나오던 애들이 조금 부러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문제들이 오늘 다룰 문제들입니다. 그 말은 잘못되게 판단할 유도선지가 아주 매력적인 게 많았다라는 평이 될 것 같고, 그게 요즘 수능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집중만 해주신다면 지금 시계 보세요. 자, 시계 보시면 제가 절대 4시를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알겠지?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한 번만 쭉 가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PPT는 안 띄우겠습니다. 속도 때문에. 자, 몇 번부터 갈 거냐면 우리 모의고사 기준으로 30번입니다. 수특 기준으로는 13번이에요. 자, 수특 기준으로는 13번, 모의고사 번호로는 30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나씩 지문에다 적어라고 할 건데 이 적어가 지문에서 아주 중요했던 출제 포인트, 즉 로직이고, 즉 오답의 함정이었어요. 알겠죠? 자, 13번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반대되는 예시로 정답 찾아내기가 중요했습니다. 반대되는 예시로 정답 찾아내기. 자, 그러면 우리 처음이니까 웜업한다 생각하고 한번 지문을 읽어볼 테니까 눈 떼지 말고 따라와 봐요. 자, 가봅니다. 자, by giving an alarm call, 뭔가 경보 신호를 보내면서 babbler, 밑에 나오면 꼬리치래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새라고 읽겠습니다. 자, 이 새가 tells the predator, 포식자한테 tell, 말한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that it, 포식자가 has been spotted. 자, spot이라고 하는 동사는 찾다, 발견하다. 그런데 BPP의 수동으로 나왔으니까 발견됐다 이 말이야. 즉, 새가 포식자를 발견했다라고 우는 건가 봐요. 됐죠? 다음 문장 갑니다. 자, once it has been spotted, 그 포식자가 발각이 되고 나면 포식자의 기회는요. 근데 무슨 기회? Launching a successful attack. 성공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low. 뭐 해져요? 낮아져요. as, 뭐 때문에? the bubbler, 새가 can now seek, 이제 cover, 은신을 추구할 거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 다시 보세요. 자,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대입하학과 어제 요장의 실점이 아직도 많다면 첫 문장 잡는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자,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어디까지 메시지가 남아있어야 되냐? 새가 포식자한테 난 널 봤어라고 신호를 보낼 거고, 이러면 사냥의 기회가 줄어들고 포식자는 먹이를 먹을 수가 없게 될 거다. 이지? 그러면 여기서 보내는 알람콜은 먹잇감의 디펜스가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다음 문장 읽어갑니다. 자, many species, 많은 종들이 from, 여기서부터 to, 여기까지 이르는 많은 종들이 warn, 경고합니다. 누구한테? 프레데터한테. 그럼 경고한다는 건 알람콜을 보내면서 경고하는 거니까 2번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문장 보니까 what keeps the signal honest 하면서 물음표 나와 있고요. 다음 문장도 보니까 why don't babbler 하며 물음표가 또 나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의문문 들어가 있으면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one reason이 핵심적으로 네모 박스가 쳐 있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one reason을 읽어보니까 하나의 이유는 대절인데 the call, 그 call, 즉 내가 널 봤어라고 경고를 하지만 don't always deter, 중요한 단어 deter, 억제하다, 단념시키다. 포식자를 단념시키지는 항상 않습니다. 그럼 그 말은 경고를 보냈지만 포식자가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 아무 때나 알람콜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deter, 억제시키지 못해요. 즉, they, 그것들은, 즉 경고 신호는요. 단순히 공격의 오드, 가능성을 lower, 뭐하는 것뿐입니다. 낮추는 것뿐입니다. 완벽히 억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낮추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3번도 괜찮네요. 자, 이제 색깔펜 들어갑니다. if에다가 형광펜 처리할 거고요. 멍하면 뒤로 나가. 자, if에다 형광펜, 다음 줄에 나오는 but if에다가 형광펜이요. 자, 오늘 내가 형광펜 쓰라고 하는 부분은 로직과 직결되는 부분만 말할 겁니다. 자, if에다가 예시 1번 적을 거고요. but if에다가 예시 2번 적을게요. 자, 이 예시 1번과 2번은 그럼 서로 어떤 예시인 거야, 얘들아? 반대되는 예시인 거죠. 그러면 반대되는 예시니까 그걸 살려서 읽어볼 건데 예시 1번은 The prey, 먹잇감은요. has already been spotted. 이미 발견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포식자가 먹잇감을 발견한 상황이에요. 자, 이때 giving the call, 경고를 보내는 건 worthless, 뭐가 없다? 가치 없다. 됐지? 자, 옆에다 메모해. 예시 1번. 정리한다. 자, 예시 1번은 먹잇감이 발견 동글이야. 포식자한테 발각이 된 상황이라는 거지. 화살표 빼서 경고 의미 없음이야. 의미 없음에다가 물결을 좀 쳐놓자. 자, 그럼 이게 worthless가 나왔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말이 나올 텐데 다음에 나오는 게 예시 2번. 필기 가자. 자, 그럼 예시 2번과 예시 1번은 반대되는 상황일 테니까 그게 맞나 보니 예시 2번. The prey, 이번에는 먹잇감이 hasn't been spotted. 뭐가 안 됐어? 발견이 안 됐어. 그대로 메모해. 예시 2번은 뭐라고 적을 거야? 먹잇감이 발견, X가 되겠죠? 그럼 반대되는 상황인 거 봤지? 그럼 위에서 먹잇감이 발견됐을 땐 worthless였으니까 반대되는 먹잇감이 발견되지 않았을 땐 worse 해야 되네. 됐지? 그런데 뒤를 읽어보니까 버디프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its chances of escape, 먹잇감의 즉 새의 탈출할 가능성이 low, 뭐해진다라고 해? 낮아진다라고 해. 꺽쇠로 묶어볼까? its chance of escape are low. 꺽쇠로 묶어서 말을 바꿔볼게요. 밑에다가. 그럼 이 경우는 경고가 의미 있지 않은 경우 아닙니까? 탈출을 못하게 된다면 나는 잡아먹히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 꺽쇠로 묶은 이 부분이 worthless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반대되는 예시였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거야. 괜찮았지? 자, 나 여기서 끝낼 거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대로 넘어가요. 지금 속도 어떠세요? 괜찮아요? 넘어가서 자, 수특 기준 15번, 모고 기준 32번입니다. 32번인데 자, 여기서 내가 줄 팁은 이거야. 글의 주체를 제대로 확인하자. 이게 중요한 부분. 글의 주체를 제대로 확인하자.
자, 이 문제 정답은 5번이었고 내 생각에 틀린 애들은 3, 4번에서 헷갈렸을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찾아볼 건데 얘들아 빈칸은 빈칸 문장을 쌤이 먼저 읽으라고 해. 그 이유가 뭐였어? 내용을 다 알아야 돼? 타겟을 잡아야 돼? 타겟을 잡는 거였잖아. 그쵸? 그래서 빈칸 문장을 보니까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 investment aspect of sports야. 자,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야? 스포츠의 투자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야? 투자적인 측면이래. 자, 그러면 우리 밑에다가 계속 써봐. 스포츠의 투자적 측면이야. 그럼 또 밑으로 내려봐. 스포츠의 투자적 측면이라는 건 스포츠에 뭐 한다는 거야? 투자한다라는 거지. 그럼 또 밑으로 빼봐. 그럼 스포츠에 투자하면 스포츠가 잘 되면 돈을 벌고 안 되면 돈을 못 버는 거지. 그럼 그 말은 스포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이야? 안 걸려있는 사람이야? 걸려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스포츠의 투자적 측면의 주어를 뭐라고 바꿨냐면 스포츠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말을 한번 바꿔봤어.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그냥 스포츠를 재미를 위해서 관람하고 있는 소비자는 아닌 생각이 조금 들지 않니? 그치?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스포츠에 이해관계가 있는, 즉 스포츠의 투자는 어떠한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다음 문장에 더스가 나와. 형광펜 쳐놓을까? 그럼 아까 여기 더스 나왔으니까 아마 이 부분이 단서 1번이 돼야 돼. 마지막 문장 쓱 묶어. 더스부터 끝까지 싹 묶어서 얘가 단서 1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단서 1번은 내가 한번 읽어볼게. 그러므로 에드워드가 수십 년 전에 노티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는 이거 해석했어? anything but. 해석 안 됐으면 지금 외울게. anything but, thus 문장의 스포츠 is often anything but. 찾았죠? 자, 이때 anything but에 나올 때 but은요. 뭐뭐는 제외하고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살려보면 뒤에 거를 제외하면 anything, 아무거나 괜찮아 이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anything but을 한 단어로 바꾸면 never입니다. never, 절대 안 된다는 거 뒤에 건. 그럼 하나만 더 배워갈게. nothing but이라는 표현도 있어. nothing but. 자, 그럼 nothing but은 번역하면 뒤에 거를 제외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이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nothing but은 한 단어로 바꾸면 only랑 똑같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anything but은 never니까 다시 읽어보면 스포츠라고 하는 건 그것에 자 participant 하면 참여자지. 그러니까 이 참여자는 1번 스포츠의 참여자일까? 2번 스포츠 투자의 참여자일까? 투자. 2번이 돼야지. 그래서 participant를 나는 뭐라고 번역하기 시작했냐면 이해관계자라고 번역을 시작했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팁이었다고. 틀렸습니다. 여기서 걸린 거라니까. 자, 그럼 다시 결국 스포츠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diversion, 기분 전환거리가 never, 절대 되지 못해요. 됐지? 뒤에 더 읽어볼게. In fact, 사실 똑같은 말. Many participants, 많은 관계자들한테는 it is sports, 스포츠입니다. That, 뭐 하는 게? produce, 스트레스, and strain. 스트레인은 부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똑같죠? 그럼 결국 얘는 기분 전환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어. 그래서 정답선지 5번 내려오면 outweight는 우리 수특에서 배웠죠. 뭐뭐를 능가하다. 쌤이 수업할 때 bypass, surpass, out도라는 유의어를 잡았어요. 그러면 스포츠의 투자적 측면이라는 건 뒤에 나오는 오락적이고 재미있다라는 게임의 성격을 능가합니다. 그럼 그 말은 이들한텐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었거든. 그러면 내가 왜 3번에 걸려 넘어졌을까? participant에다가 밑줄, 마지막 줄에 동어 반복에 걸린 걸 거예요. 심지어 participant가 동어 반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계자가 스포츠에 observed, 몰입하게 한다는 거거든. 그럼 얘가 몰입한다는 건 스포츠에 재밌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틀렸어요? observed가 틀린 거예요.
4번도 볼까요? 4번 읽어보니까 make people, 사람을 만드는데 플레이에 집중하게 해. 스포츠 자체가 아니라 플레이든 스포츠든 경기의 내용인걸요? 이들은 뭐에 신경을 쓰고 있죠? 투자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인 거죠. 그러니 스포츠도 아닐 것이고 플레이도 아닐 거란 말이죠. 이해됐지? 자, 근데 이 부분만 자꾸 몰랐더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 빈칸 문장 기준으로 위로 두 줄을 올라와 보시면 The participant of sports라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다가 형광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바로 다음 줄의 주어를 보면 their very livelihood라고 their이라고 관계자를 그대로 봤거든. 거기다가도 형광펜이야. 그러면 their very livelihood는 관계자들의 진짜 그 livelihood, 생계, 먹고 사는 문제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어려웠던 게 뭐냐면 the participants of sports라는 문장 앞을 끊어봐봐. 끊고 처음부터 그 끄는 부분까지를 쭉 한번 묶어봐. 왼쪽에 묶어서 옆에다 이거 하나만 정리해 줄 테니까 집 가서 다시 읽어. 스포츠의 성격을 얘기만 해요. 첫 문장부터 participant 나오는 문장까지를 끊어서, 네, 스포츠 성격.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스포츠가 어떤 거냐야? 투자가 어떤 거냐야? 투자. 그럼 앞에 나오는 묶은 덩어리는 단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부터 눈이 반짝? the participant라고 명기한 부분부터 눈이 반짝. 됐습니까? 이렇게 부셔야 돼요. 됐어? 70% 풀이 완료, 30% 채워줘요. 알겠죠? 다음 거 넘어갑니다. 자, 수특번호 기준으로 17번, 빈칸 기준으로 34번. 좀 덥지? 잠깐만 열게. 열고 하자. 덥다. 수아야 춤 말해. 자, 34번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을 합시다. 34번 문제에서는 예시의 반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17번이고요. 34번입니다. 예시의 반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다 배웠던 것들이야. 근데 내가 현장에서 시간 재고 문제 풀다 보니까 요거 하나 놓쳐서 계속 비껴가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아까 서연이랑 한나한테 한 얘기야. 근데 봐봐. 내 생각에는 뭐 언제부터 등원했든 상관없이 너희들 다 내 수업에 되게 많이 적응한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오겠지. 나랑 안 맞으면 여기 오겠어? 아닌 거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 뭘 놓쳐가시냐면 간접 연계라는 방식에 안 맞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많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풀어주고 이해가 돼. 거기서 끝나버려. 근데 얘들아, 수능 영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분명히 문제를 시간 재고 풀 때 어느 부분에서 판단이 미스가 났다니까? 그러면 내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 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아, 내가 여기서 이 단어를 관계자라고 못 잡았구나. 그럼 아까 문제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이걸 왜 관계자로 못 잡았지? 빈칸에 인베스트먼트가 있다는 걸 간과하고 글을 읽어버렸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는 특히 정시반한테 팁을 좀 주면 본인이 틀린 문제를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오답 노트만 예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로직이 적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즉, 나는 이 문제에서 participant를 분석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빈칸의 단서를 놓치고 읽었기 때문이다. 약간 본인의 리플렉션처럼, 자기 반성처럼 그게 적혀 있어야 돼. 아, 이런 거 말고 집중을 못했다 유유, 단어를 몰랐다 유유, 이건 초딩이에요. 그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못 판단한 포인트, 그게 잡혀야 남은 시간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거 없이 관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내 수업만 계속 들으면 저는 미안한데 점수 안 나올 거예요. 알겠지? 그거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남은 기간을 좀 더 준비를 해보자. 됐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놓쳤겠다 싶은 건 내 생각엔 예시 반복 처리였거든? 그럼 봐봐. 자, 빈칸 문장 먼저 읽어볼 텐데 여기 수거 표현 나와. 하나 집중. 봐봐. There is no ing가 있어. 체크. 빈칸 문장에 보면 There is no ing가 있죠. 빈칸 문장이요. 자, 수거죠. 뭐뭐 할 리가 없다. 뭐뭐 할 리가 없다. 자, 그러면 빈칸 보니까 예술적인 형태로서 시네마, 그럼 영화일 거고, 영화가 빈칸하다라는 컨클루전, 뭐를? 결론을 피할 리가 없다예요. 그러면 결론을 피할 리가 없다는 건 당연한 결론이다, 이 말인 거 아닐까? 그래서 나는 빈칸 문장을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
납득되지? 자, 여기서 내가 놓쳤나 보란 얘기야,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타겟은 예술적 형태로서 영화가 어떤 건가라는 주제를 찾을 겁니다. 됐죠? 첫 문장 올라가요. 자, 첫 문장 올라가니까 The basic aesthetic 나왔어요. aesthetic 하면 뜻이 뭐냐? 미적인이란 뜻이야. 그러면 에스테틱이 미적이라는 건 빈칸 문장 앞에 있던 아트랑 비슷한 말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 중요했던 문장인 것 같은데 영화의 미적인 요소는 maybe 아마도 summarized 요약될 건데요. as 앞에서 괄호 여세요. 그리고 문장 끝까지 한번 쭉 눈으로 따라가 보고 끝에서 괄호를 닫을게요.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비주얼 컴포지션에서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스페셜 이펙트까지를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열되는 거면 사실 중요한 게 없다 보니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넘어갔을 때 these element에다가 아마 체크가 되어 있었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these element는 밑에다가 다시 써보면 영화의 미적인 요소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봅시다. 그 영화의 미적인 요소들이요. may represent, 보여줄 건데 aspect of actual subject in the real world야. 자, real world 하면 현실이죠. 그럼 현실에서 subject면 영화에서 다루는 소재일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 actual, 그 진짜 소재를 represent, 보여준다고요. But also,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영화는 embody, 구현해내요. 근데 이 embody란 단어가 어려워. 구현하다인데 말이 어렵잖아. 그래서 represent나 show랑 같게 번역하라고 쌤이 가르쳤었어. 그럼 다시 얘네들은 현실도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들은 또한 subjective perspective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관점이지? 주관적 관점이지. 계속 중얼중얼해. 근데 이 주관적 관점을 communicated by the filmmaker, 영화 제작자에 의해 전달되는 주관적 관점도 보여준다 이 말이야. 됐어? 자, 왼쪽에다 메모 가봐. 영화의 미적 요소라고 타이틀 다시고 화살표 빼서 그 영화의 미적 요소가 보여주고 있는 게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대답? 두 가지예요. 1번은 뭐죠? 현실입니다. 그렇지. 2번은 뭐야? 제작자의 주관적 관점인 거야. 형광펜 바꾸게 쓰고 자, 형광펜 바꿔보니까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는 게 for example 잡아볼게. 근데 뒤에 나오는 주어까지 the angle of a shot까지 같이 잡을게.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내려와봐. 다음 문장. 다음 줄 말고 다음 문장. 사운드 이펙트 보일 거야, 형광펜. 찾아야 돼. 나 몇 번째 줄이라고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다음 문장 내려오면 주어 자리에 adding a musical soundtrack 보여. 그렇지? 다음 문장을 또 보면 2분이 나와. 맞아, 규리야. 그렇게 먼저 잡히지? 야, 봐봐.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앵글이야. 두 번째는 음향 효과야. 세 번째는 BGM 아니야?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번 뭐 보여주고? 현실 보여주고. 2번 뭐 보여줘요? 주관적 측면 보여줘요. 아가들, 이 문제 풀 때 관건은 지금 이것만 잡고 선지 갔냐 못 갔냐가 가장 큰 관건이야. 됐지? 그럼 보세요. 내 생각에 이거 틀렸으면 5번 찍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봐볼게요. 자, 1번부터 소거합니다. 1번. Actively reflect audience opinion. 관객의 의견? 아니죠. audience opinion X입니다. 2번 갈게요. 언커버 하면 보여주는 건데 뭔가를 보여준대. 근데 그 뭔가가 디렉터, 감독이 didn't even mean to convey. 전달할 의도가 아니었던 것도 보여준대. 아니죠. didn't mean이 X 아니에요? 제작자의 주관적 관점이 드러난다는 건 제작자가 그 관점을 투영했다는 거니까 의도한 거죠. 이해되죠? 4번 먼저 보겠습니다. audience emotion은 언급된 적도 없죠. 됐지? 자, 그럼 이제 3번과 5번을 비교해 볼 테니까 봐봐. 자, 3번에 얘들아. 중간에 as much a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앞에 거가 뒤에 것만큼이나 블라블라 했다라는 거라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모두 긍정하는 표현이야.
그럼 3번을 다시 읽어볼게. 몰드하면 만들다, 형성하다니까. 그 자신의 현실을 만들었다는 건 영화 자체의 현실일 거야. 그럼 영화 자체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제작자가 투영한 주관적 관점일 거야. 근데 그걸 뭐만큼이나 만들어냈냐면 그게 현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큼이나요. 그러면 as much as 뒤에 나오는 건 현실 세상일 거야. 그러니 3번이 앞에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세상, as much as 뒤에는 현실의 세상, 이 두 가지를 긍정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되지? 쓰라 듣고 있죠? 근데 5번 내려와 보시면 폴트레이 묘사하는데요. 일상생활의 현실적인 측면이야. 그럼 이건 뭐야? 현실인 거지. 근데 이 현실을요. as minimally 최소한으로 한답니다. 최소한으로 하면 안 돼요. 현실도 드러낸다고 했거든요. 됐지? 이렇게 선지 구성된다니까? 좋아요? 70% 풀었습니다. 예시 읽어보셔야 돼요. 넘어가서 바로 20번 문제. 우리는 37번이고요. 수특은 20번입니다. 속도 괜찮아? 따라가보자. 다 하면 끝낼 거야. 봐봐. 자,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적으세요. 깁니다. 자, C부분에 보시면 형광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C부분에 This shift make sense, sense까지 쭉. 자, 그럼 거기다 조금 끊어보자. 자, this shift에다가 박스를 쳐서 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앞에 제시된 변화를 받아야 돼. 앞에 제시된 변화. 그리고 또 끊어. make sense를 또 끊어봐. 그럼 그 변화가 맞았다고 하는 거야? 틀렸다고 하는 거야? 맞았어. 변화를 인정할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since를 보면 변화가 맞다라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하겠지? 그 말은 앞에 나오는 변화와 since 이하의 내용이 맞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틀렸으면 이 since 뒷내용과 앞내용을 연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게 함정이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고 로직을 적어줄 거냐면 보세요. 쌤 말할게. 불러도 돼? 자, 앞에 제시된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지지 근거가 이 지지 근거는 make sense, since 이하를 말합니다. 지지 근거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됐던 문제예요.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 틀렸으면 5번 찍었을 거라니까. 5번. 그럼 봐봐. 시작은 B인데 나는 C로 착각을 했어요. 맞죠? 그럼 이 부분 잘 들어요. 제시문에 있습니다. 자, 에너지 데모크래시 나왔는데 자, 여기서 봄사전이야. 봄사전. 자, 봄쌤이 알려주는 사전적 의미. 데모크래시란 단어 수능에 나오면 이렇게 바꿔요.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야.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데모크래시 민주주의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야. 알지?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 그러면 에너지 민주화는 에너지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베이스 on 뭐에 근거하는 거냐면 근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어떤 거냐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게 해치면 안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이렇게 seemingly 겉보기에 obvious 분명한 프로포지션 전제는요. comes with a radical outcome. 급진적인 결과를 함께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즉 행성을 죽이는 화석 연료는 여기 플래닛이라고 하는 건 environment와 people이 담겨 있는 게 플래닛이라니까. 그러니 이 플래닛을 죽이는 화석 연료는요. must be left in the ground. 땅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 말이야. 자, 그럼 얘들아 이하 부분을 다 꺽쇠로 묶어보자. 말 바꿔야 돼 이거. 화석 연료를 땅 속에 묻어두자는 건 화석 연료 사용하지? 말자. 오, 그렇게 바꿔야 된다니까. 그럼 니네들이 제시문을 제대로 읽었으면 머리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 에너지 민주화에서는 화석 연료 쓰지 말자. 이거예요.
자, 이걸 잘못 판단한 친구들은 이제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쓰지 말자라고 바꿨으니까 이걸 C에 D's Shift로 받아가고 있고 그게 말이 된다라고 표현하구나 이렇게 본 거라고. 그런데 since 이하는요.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쳤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제 A3 오늘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들으세요. 자, A 봐봐. Since, 뭐 때문에? Free market, 자유시장은 notoriously, 아주 악명 높게, unconcerned, 지문 봐야 돼. 나 보면 안 돼. 아주 악명 높게 관심을 안 갖고 있어. Such question of equal access, 형광펜. 앞내용 추정의 근거. 왜? such 나왔잖아. 그러면 앞에는 동등한 접근과 관련된 질문이 나와줘야 해. A 앞에 동등한 접근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줘야 돼. 그런데 제시문은 민주화의 전제로서 화석연료 사용 금지로 끝났기 때문에 A는 이어지는 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읽을게요. 자, 이렇게 자유시장은 동등한 접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에너지 민주화는 결국 대절이야를 임플라이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민주 오브 파워 프로덕션. 얘들아, 여기서 파워도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에너지가 나오는 지문에서의 파워야. 그럼 전력이겠지. 에너지라고 번역되던가. 그럼 결국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민주 수단이 있는데 이 수단들이 박스 쳐봐. 소셜라이즈드 되어야 하고 데모크레타이즈드 되어야 해. 유나, 그러면 사회화되어야 하고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앞에 사회화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갖고 있어야 돼 이 표현하는 거 아닐까? 그럼 시장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민주화가 모두가 쓸 수 있게 보장해줘야 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A는 일단 시작이 되기는 부적합합니다. B로 내려가요. 형광펜 들어가야죠. But it is not enough까지요. 자, 이제 꺽쇠로 또 묶은 거 안에서 선생님 not enough 잡으세요. not enough. 힌트 줄게. 이거 내가 뭐 말할지 맞춰봐. not simply, not always. 이게 무슨 부정이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무슨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여기는 기억나? 그럼 얘들아 부분 부정이면 내가 프라임 어떻게 잡았어? 플러스 알파 잡았지. 여기서도 그게 됐었어야 된다니까? 그럼 읽어볼까? B 첫 문장. 하지만 simply to switch to wind, solar, and tide야. 야, wind 하면 풍력이잖아. solar 하면 해잖아. 태양. 그 다음에 tide 하면 조류잖아. 이거 뭐야? 네, 대체 에너지잖아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그럼 그걸 살려서 읽어보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이 충분한 건 아니야 이 말이거든. 그럼 B 옆에 적혔어야 돼. 대체 에너지로 전환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B가 시작이야. 다시 제시문 안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화석연료 쓰지 말자야. B. 하지만 화석연료 쓰지 않으려고 대체 에너지로 바꿀 건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됐지? 그 플러스 알파가 뭐였냐면 B 계속 읽을게. In other word 부분. 다시 말해서 This is not in other words simply. 다시 말하면 이건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Not simply. 이것도 부분 부정이야. 그럼 결국 지금 읽은 문장은 똑같은 말일 거야. 대체 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야. 아직 플러스 알파를 안 줬어요. 그쵸? 그리고 B의 마지막 문장. Advocate of energy democracy. 에너지 민주화의 옹호자들은 대처리하라고 주장할 건데 모두가 반드시 네모 박스. sufficient access를 가져야 된다고.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충분한 접근권을 가져야 하고 그 접근권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플러스 알파일 거야. 그럼 여기서 접근권을 설명해 줬네요. 그리고 이 접근권에 대한 질문을 A로 올라갑니다. 자유시장은 늘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셜라이즈드하고 데모크레타이즈 해야 된다는 거예요. A 그대로 읽을게. 그러니까 this 이렇게 소셜라이즈드하고 데모크레타이즈드 한다라고 하는 건 involve 포함하는데 잘 들어. conceptualizing energy 에너지를 개념화합시다. as a form 뭐로써요? 퍼블릭 굿즈로써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요. as at present 지금처럼 commodity produced by for profit entity야.
for profit은 이윤을 for, 목적으로 하는 entity, 집단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윤을 집단으로 하는 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그럼 이건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인 거잖아.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commodity라고 하는 게 현재의 개념이래. 근데 그 commodity가 rather than 아니라 public goods로 바꾸재. 보이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 바꿔갑시다. 그리고 상품에서 쓰라야 공공재로 바뀌는 걸 C의 디즈 시프트로 받는 거야. 됐지? 그럼 얘들아, 디즈 시프트 뒤에 since 이하에 나오는 내용 말이야? 그럼 이 내용은 화석연료 쓰지 말자를 긍정하는 내용일 거야? 공공재로 보자를 긍정하는 내용일 거야? 공공재를 보자를 긍정하는 내용이야. 여기까지만 풀게. 됐지? 이게 70%의 풀이에요. 완성하셔야 됩니다. 당부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두 문제만 할게요. 두 문제. 마지막 하려 했는데 두 문제. 39번. 수특은 22번. 잠깐만 봐줘. 이거 내가 안 풀어주면 모를 거야. 보자, 힘내자. 10분만. 자, 22번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친 건 이겁니다. 반대 범주로 전환되는 곳을 찾는 것. 반대 범주로 전환되는 곳을 찾는 것. 조금만 힘내줘. 이거 놓치면 이 문제 틀려요. 알겠죠? 자, 그럼 제시문 봅니다. however 잡아요. 어디 갔냐, 내 인쇄? 그러니까 우리 however 나왔으니까 앞뒤에 반대되는 거 잡을 거 아니야. 자, 조금만 읽어보자. however. 하지만 a man, 사람은요, has no, 안 가집니다. 없어요. 뭐가 없냐면 such A as B라서 B 같은 A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reputation, 명성과 같은 객관적 자산은 없어요. 이 말이야. 내 흰색이 누가 뽀려갔나 봐. 노란색으로 쓸게. 그냥 검은색으로 받아 적어봐. 우리 삽입 문제 풀 때 제시문 분석한 다음에 앞 내용 추론했던 거 기억나지? 이 포맷이 니네 풀 때 적혀야 돼. 안 적으면 못 풀어요. 그지? 그럼 제시문에서는 이 말이야. 인간의 명성이 있어. 근데 이거는 객관적 자산이 아니야. 이 말이지. 그래, 나 조금 더 뉘앙스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명성을 인정해주는 내용 같아? 부정하려는 내용 같아? 부정의 뉘앙스가 강하지. 이거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명성을 부정하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만 잡았고, 그럼 그걸 however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명성을 긍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나오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늘 생각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다만 예측을 하고 가냐 안 하고 가냐는 정확도와 속도를 엄청 좌우합니다. 그치? 자, 그럼 첫 문장부터 봐봐. 승현아, 잘 버티고 있어요? 보세요. 첫 문장. 자, in a free society, 자유사회예요. 자유사회에서는 every man, 모든 사람은 is a self-owner, 스스로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No, 부정문이야. 사람은 허락될 수 없어요. 뭐하도록? 타인의 마음이나 신체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온 메시지는 나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남을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That being, 바로 그것이 being the essence of slavery, 타인을 소유한다라는 그 개념이 노예제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유사회에선 노예제도가 없으므로 나는 타인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영이 이해됐어? 더 들어. 그리고 다음 문장에 these condition에다가 꺽쇠 묶어봐요. 그 위에다 적자. 하나 놓치면 안 돼. 현영이 거 봐. 자, these condition 나와서 꺽쇠. 오케이, 위에다 적어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타인을 소유할 수 없다. 인 거지. these condition은. 그런데 이게 reject, vs라고 오버랩 할게요. reject면 앞에 게 뒤에 걸 거부한다는 거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무슨 개념이 돼? 반대 개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를 봤더니 the basis for a law of defamation. defamation. 명예훼손 법이래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타인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과 명예훼손법은 서로 반대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잡았어야 돼. 옆에다 써놓을래? 지금 이 문장 있지? 지안아 졸림 서.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야. 지금 이 문장 This condition reject 이 문장.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메시지 타인을 소유할 수 없음 vs 명예훼손법이라는 대립이 잡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형광펜 들어가 봐요. 형광펜 들고 지금 읽었던 문장의 리젝트 형광펜 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반대 범주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요. 그리고 다음 줄 1번 선지 시작 부분 보시면 For the basis of outlawing defamation 거기 형광펜. 자, 이제 형광펜 닫고 여기서 번역할 때 outlaw를 잘못 번역하는 애들이 있어. outlaw는 불법으로 금지하다라는 단어예요. 법에서 빠져있다가 아니라 불법으로 금지하다라는 단어가 outlaw야.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지금 문장에서 말할 건 명예훼손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의 베이시스, 기반을 말할 거거든요. 그럼 이건 자유시장 원칙과 자유사회 원칙과 같은 범주야, 반대 범주야? 반대 범주야. 그럼 얘를 이제 꺽쇠로 묶어. 1번 선지 전체를 꺽쇠로 묶어서 옆에다 써봐. 명예훼손의 근거야, 이 문장은. 1번 선지 전체. 그런데 2번부터 문장 끝까지를 다 묶어. 묶어서 이 부분이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이야. 틀린 놈들은 4번을 보통 찍었을 것인데 이유는 3번 문장에 나오는 벗을 전환으로 보고 그래도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라고 잘못 판단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이게 2번이 답인 건데 알겠는데 3, 4, 5번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게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더 풀어드릴게요. 자, 2번 뒷문장 보세요. His reputation, 누군가의 명성이라고 하는 건 simply,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야. i.e. 즉 it is purely a function. 이건 단지 이런 기능뿐인데 subject search of other. 타인의 무슨 생각에 불과해? 주관적 생각에 불과해. 그럼 여기서 subjective search에다 밑줄 쳐볼래? 주관적 생각이다라는 건 객관적 자산이 아니야와 같은 말인 거 아니야? 그래서 2번에서의 반박을 연결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럼 3번을 해결해보자. But, 하지만이라고 했거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타인의 생각과 신체를 소유할 수 없거든. 그럼 3번 문장은 벗으로 하면서 또 뭘 얘기하는 거야? 자유사회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벗은 강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쵸? 4번에 therefore, 그러므로. 자, 타인의 명성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명성은 타인의 생각이다. 타인은 내가 소유할 수 없다. 4번, 그러므로 I cannot invade. 나는 누군가의 자산을 침입할 수 없다. by, 뭐함으로써? 그를 publicly, 공개적으로 criticizing, 뭐함으로써? 비판함으로써. 그러면 by 이하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건데 이 말 바꾸면 명예훼손했다 이 말 아니야? 그럼 결국 명예훼손함으로써 자산을 침해할 수는 없게 되는 거니 뒤에 나오는 2번, 3번, 4번, 5번 이하는 다 명예훼손법은 성립이 불가능한 법이다를 설명하고 있던 부분이야. 어렵죠? 됐어요? 풀어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잘했어. 이거 지금 진짜 6월 이후의 수업 방식이야. 어려운 수업이야. 힘든 수업인데 버티면 분명히 성과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요. 자, 23번 볼 거고 수특은 40번. 모고는 40번. 요약문인데 쌤 생각엔 요약문이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야. 아마 3모 때는. 그럼에도 요약이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 난이도. 알겠지? 가늠을 하면서 제시문 읽어볼게. 자, 쌤 이 문제에서는 제가 왜 틀렸습니까? 물어본다면 요약문 정리를 못해서 틀린 거예요. 100%예요.
제가 이 문제 틀렸어요. 요약문 정리를 못해서 틀린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예요? 요약문 정리를 잘하자입니다. 그런데 요약문을 정리할 때는 내가 두 가지 팁을 줬어. 1번은 간결하자 그랬어. 간결. 필요 없는 거 쓰지 말고 중요한 것만 쓰자. 간결하자 1번. 그리고 2번이 흐름대로 정리하자 였어. 동지가 들었지? 1번 간결, 2번 흐름대로야. 자, 그럼 나는 요약문을 어떻게 정리했나 보여줄게. 봐봐. 첫 문장 읽어보자. 요약문에. The philosophy of punishment야. 처벌의 철학은. 말 어렵죠? 이 처벌의 철학은 reflect, 보여줍니다. prevailing, 만연하는, 유행하는 correctional, 교정적인 개념을 보여줘요. 이 말이야. 그럼 처벌을 한다는 건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니까 correctional이라는 건 범죄자를 교정하거나 교화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을 뭐라고 잡았냐? 이 글의 소재겠구나. 처벌의 철학. 이걸 먼저 잡았고, 그리고 처벌의 철학에는 교정의 개념이 있구나. 하나. 그런 다음 문장, but, 하지만 it does not completely a old ideology야. 그러면 old면 이전의 것이니까 이전의 낡은 개념을 a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써봤고요. 그 뒤에 as shown 하면 뭐뭐에 보여진 것처럼이니까 얘는 old 이데올로기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전의 개념은 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싹을 해봤어. 가지를 쳐본 거지. 자, 이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by the B야. B에 의해서 보여져. 근데 이 B는 뭐냐면 punitive라고 나왔지. 근데 punish랑 비슷하지 않아? 처벌하는 이야. 처벌하는. 그러면 처벌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접근법. across different era. across는 뭐뭐에 걸쳐서 아울러서니까 모든 세대에 아울러서 처벌과 회복이라는 B가 있었다 이 말이야. 이 전은 전체의 전이에요. 앞전이 아니라 전 세대의 회복과 그리고 처벌이라고 하는 개념에 B가 있었다고. 됐어?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 야, 이것만 하면 집에 간다니까. 4시야, 4시. 이거만 집에 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자, 봅니다. 처음 문장부터 읽어볼게. 자, 힘내. 가자. 자, depending upon에다가 괄호 열어. 전치사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historical era, political context, emergency of fashionable theory in criminology까지 괄호가 다 닫혀. 그럼 그냥 따라서 빨리 흘겨 써야 됐고요. 따라서 다른 처벌의 철학이 arise, 만들어지고 있고요. become dominant, 지배적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 다양한 상황에 따라 처벌의 철학은 늘 똑같습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그렇지. 처벌의 철학은 뭐예요? 달라지고 있어요. although, 비록, never exclusively so. 자, exclusively 하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란 단어고, so라는 단어는 앞문장의 특정 어구를 생략해서 쓰는 표현이거든. 그럼 여기서 so는 뭘 받는 거냐면 become dominant를 받는 표현이었어. 그럼 결국 세대에 따라서 처벌의 철학은 늘 바뀌지만 비록 독점적인 것은 없다 이 말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예시인데 여기서 나는 예를 잡을 거야. for example에다 형광펜 쳐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몇 년도 나와? 1950년도야. 또 다음 줄에 보면 however 나올 거야. 몇 년도야? 1960년도야. 자, 뭐가 보이고 있지? 시간의 흐름이 보이고 있지. 그치? 그래서 나는 요약문을 다시 내려가서 시제를 체크하러 내려갔어. 시점의 단서는 없으나 첫 문장의 reflects 현재 시제야. 그럼 요약문은 현재의 철학을 말할 것 같아.
이해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과거로 올라가 볼게. 1950년대는 예를 들어 그리고 초기 1960년대까지 rehabilitative 밑에 갱생시키는 철학이 지배적이었어. 더 more 이거는 더 보수적인 시대인 1980년대로 가면 revived 부활했어. punitive 처벌하는 모델이 부활했어. 그럼 과거에는 얘를 갱생시키자라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처벌하자에 집중을 했대요. 자, 이제 다음 문장 읽으세요. However, 하지만 1960년대 동안의 retribution, 응징이 was not abandoned, 버려진 게 아니었고 neither, 또한 was rehabilitation, 갱생이 1980년대에 absent, 부재했던 것도 neither,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이 문장 전체 꺽쇠로 묶어봐. However, 이하 문장 전체 꺽쇠로 묶어. 그리고 선생님 눈 따라서 다시 한번 봐봐. 지문 눈 따라서 와봐. 다시 한번 읽어볼게. 결국에 retribution도 not abandoned 했던 거고 rehabilitation도 absent 한 게 neither 아니었어. 그럼 그 말은 retribution도 있었고 rehabilitation도 있었어. 그럼 옆에다 다시 써. 갱생도 있었고 처벌도 있었어. 그럼 얘들아, 갱생을 시킨다는 건 걔가 피해를 입혀서 얘가 나쁜 사람이 됐으니까 얘를 뭐 시켜주는 거야?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갱생을 회복이랑 같은 범주로 잡아버렸거든? 그러면 결국 특정한 철학이 우세한 건 맞지만 철학의 변화에 따라서 갱생도 늘 있기는 했고 처벌도 늘 있기는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B자리에 단어가 뭐가 들어가? 공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두 가지가 늘 동시에 존재했다? 괜찮아? 그래서 얘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A와 B 중에 B에 대한 답이 먼저 나오게 됐던 선지야. 그래서 어려울 수 있었지. 자, 그럼 조금만 더 풀어볼게. 다음 문장 봐봐. while 잡혔죠. 그러니까 while이니까 A, B니 B가 중요하다라는 거 인지하고 풀었지? 그럼 while 읽어볼게. 자, while B로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구성적인 철학이 시간에 따라 바뀌기는 했지만 few 부정어구죠. totally 완전히 버려진 건 없었고 밑줄. few부터 abandoned까지 밑줄. 그럼 완전히 버려진 건 없었다는 건 윗문장이랑 똑같은 말 아니야? 갱생도 있었고 처벌도 있었고. 또 똑같은 말. 지하나 봐. and 그리고 newer version of tinily disguised old idea. old idea 네모 박스. 왜 A도 낡은 개념이 어떻게 됐는가 였잖아. 그런데 그 old 아이디어가 old 이데올로기가 뒤에 밑줄 쫙 may gain renewed currency에다가 밑줄. may gain 얻었다니까 renewed 새로운 유행을 얻었다니까. 그럼 새로운 유행을 얻었다는 건 낡은 개념이 버려진 거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그런데 주의하자. A에는 부정어구가 붙어 있었어. 그러니 반대말이어야 돼.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럼 빈칸에 어떻게 들어가? 처벌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전의 개념을 거부한 게 아니었고 이 이전의 개념은 전 세대에 아울러서 회복과 처벌이 뭐하고 있었고 공존하고 있었고 이렇게 풀리는 거야. 얘들아 이거 저 요약문을 저렇게 정리하지 않았으면 위에 읽었을 때 뭔 말인지 와닿지도 않아요. 그냥 내 머릿속에는 아 처벌의 철학이 늘 바뀐다 밖에 안 남아 있었을 거야. 알겠지? 자, 지금 우리가 푼 문제요. 한 6문제 맞나? 5문제 맞나? 아무튼. 자, 이거 70%예요. 그러니 집 가서 오늘 꼭 다시 해보시길 바라며 주말에는 선생님도 좀 쉬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약 준비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바뀐 시간표로 수특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후후. 그 다음에 봄노트 다 한 사람 검사 받고 가시고 안 한 분들은 페일로 놔둘 거니까 다음 주에 다시 검사합니다. 꼭 해서 오세요. 봄노트. 애들 가면 좀 쉬었다가 해. 그 다음에 수어 동주 잠깐만 가지 마봐. 잠깐만. 아이야 잘났다. 해서 와라잉.
그래서 오늘 너가 잘못 판단한 거 다 잡았으니까 바로 봐. 다음. 네, 다음이. 네. 저 모의고사 네. OMR 잘못 체크한 것도 어차피였는데. 잘못 체크했어요? 맞았어요? 네. 그래, 알았어. 그건 냅둬. 고생했어, 이담아. 저 3강은 귀찮아서 아직 안 옮겼는데. 잘났다. 솔직하네요. 잘했네. 어제 별하고 다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지연아. 이렇게 하자. 오케이. 지연이 진짜 잘했어. 다음, 우리 사연이. 희담아, 나 저거 캠코더 좀 꺼주라. 네, 이거 잡을 것 없어도 위 지문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 가능한? 오케이, 고생했어, 사연아.